강태호의 긴급 체포. 이 모든 것이 강태호와 최명희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그는 검사신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밖에 있으면 누가 저 같은 것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지 검사님이라도 만나고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죠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검사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검사님도 이제 승진하셔야죠. 저 같은 피레미 잡아서 뭘 하겠어요. 저를 밟고 저 큰 태산을 잡으세요 라고 말이죠. 검사는 속으로 이놈 뭐야? 지금 장난해?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강태호를 바라보는데 그의 눈빛에는 강한 호기심이 어려 있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애초 태산의 후계 자라는 자리에는 관심의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강준범과 서민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 라는 말이 있죠.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할머니까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인 강진범과 최숙향에 의해 별장에 감금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를 잡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실족사로 호수에 빠져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강태호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사실상 심리적으로 고아 상태가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앞에서는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발이 다 잘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강태호에게도 불안을 느끼는 최숙향인데요. 아들 강태민이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눈에 가시 같은 태호의 숨통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장학재단을 강태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최숙향이라는 욕망덩어리 인간에 대해서 잘 몰랐던 태호는 큰어머니인 최숙향에게 자신에게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 내면에는 너무나도 그리운 할머니 최명희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태호는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자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효심이 어머니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림 미천인 효심이를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이선수는 강태호를 냉대합니다. 여기서 효심이는 자신의 어머니 이선순에게 무척이나 실망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급기야 틀어지게 됩니다. 마음 여린 태호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져 힘들어하는 효심이를 보며 무척 속상해하는데요. 결국 태호는 어머니 마음을 풀어주려 혼자서 효심이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어머니가 집에 없어서 그냥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게 꿈일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가 애달픈 목소리로 태호야 라며 부르게 되죠. 최명희와 태호는 서로 부둥켜 안고 폭풍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최숙향을 치기 위한 준비는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일찍이 장학재단을 이용해 최숙향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최숙향이가 태호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기 위해 장학재단을 맡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최숙향이에게 전화를 걸어 태호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태호는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자료를 할머니 최명희에게 건네게 됩니다. 이 자료는 바로 최숙향이 1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해외로 돈을 빼 돌리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최숙향은 드디어 디데이를 잡게 됩니다. 강태호를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만들고 염전문을 이를 강태민에게 보고하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강태민은 원리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결국 최숙향과 염전무에게 놀아나는 강태민입니다. 경찰이 강태호 사무실에 들이닥쳐 강태호를 긴급 체포하게 되고 온 언론은 강태호 기사로 도배됩니다. 이 시간 최숙향과 염전무는 자신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강태호가 나오는 뉴스를 보며 이제 다 끝난 듯이 환희를 지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상황은 예기치 않게 강태호가 아닌
최숙향 자신이 타깃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또한 부회장으로서, 오빠로서, 손자로서 자신이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태민은 회사에서 부회장이지만 실세는 알고 보니 최숙향,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사들이 강태민의 눈가기를 모두 차단시키고 회사의 중요한 보고는 자신을 패싱한 채 어머니인 최숙향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의 분노는 폭발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최숙향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회사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급기야 이사로부터 13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는 태민, 최숙향과 염전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급기야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쌍욕까지 하며 염전무를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소리칩니다. 최숙향은 분노를 주체 못하는 태민을 바라보며 왜 이러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강태민은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뭐가 아쉬워 페이퍼 컴퍼니 13개나 만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냐며 강하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최숙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최숙향은 자신의 비자금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채명이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태호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고 태호 뒤에는 채명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태호에게 할머니 어디에 있냐며 당장 말하라고 화를 냅니다. 이때 채명이는 최숙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태호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너의 욕심이 모두 나를 부른 거다 라며 더 이상 욕심 내려놓고 너가 지은 죄 스스로 죄값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두면 최숙향이 아니죠. 무혐의로 풀려난 강태호는 당당하게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효심이 오빠 효성이도 염전무가 한패라며 몇십 년 동안 충성해 오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라버렸는데요. 아이가 둘인 한 집의 가장인데 자기들 이권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태호는 복직 후에 효성이가 잘린 사실을 알게 되고 염전무에게 분노하며 당장 복직시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최숙향과 채명이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며 점점 더 재밌어지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